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리플 XRP 이런 애들은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비트코인 작업 증명이죠. 채굴을 하는 코인. 리플 XRP 채굴 하지 않죠. 처음에 다 찍어냈고, DLT 분산 원장 코인들입니다. 이따 분산 원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이 작업 증명과 그냥 코인들을 찍어내서 지금 솔라나나 이런 코인들, 이런 것들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흐름에서 인사이트를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처음에 현재 미국에서, 아까 제가 미국의 채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선 후보 뭐 케네디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뭐라고 했죠?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뭐 19%를 갖고 있겠다, 뭐 다 이런 말을 한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하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채굴이 얼마나 지금 많이 되고 있는지 숨어서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예시 사례로 노스캐롤리아나에서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 마블 노스캐롤리아나 인구가 4만 명이었다. 그래서 여기 인구 전체가 뭐 이제 나뭇잎 제조 공장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이 나뭇잎 공장이 중국으로 출하가 되고 공장이 폐쇄되면서 4만 명이었던 인구가 400명으로 줄었다. 뭐 100분의 1로 줄은 거죠. 그쵸? 이게 줄었는데, 지금 노스캐롤리나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기술 혁명으로 부르는 건데, 다시 말해서 공장에 남아있던 일자리, 그 공장의 용도가 변경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굴하는 형태로 인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다 효율이 안 나오면 떠나잖아요. 그 도시에서 인프라가 없어지면 뭐 어떻게 되죠?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결국 떠나면 결국에 인프라는 그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발전소가 사람이 쓰지 않으니까 전기가 발전소가 돌아갈 이유가 없게 되죠. 점점점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반대로 사람들과 발전소의 이 역학 관계를 해결을 해준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볼게요. 그래서 과거에는 에너지원이 주요 도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발전소가 너무 멀려면 그 발전소 갖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송전선도 다 달아야 되고 이러니까 에너지 활용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가 너무 비싸죠. 그래서 도시 옆에 발전소 가까운 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송전탑 다 설치할 거 아니까. 그래서 늘 문제에 직면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채굴은 이러한 생각을 바꾼다. 뭐냐? 비트코인 채굴은 에너지 회사가 미개발 에너지원을 찾도록 동기부여하여 갑자기 수익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발전소와 도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효율성 이슈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는 결국 인프라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첫 번째 인프라 뭐예요? 전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같은 거 있어야 되죠. 도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기본 인프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발전소가 너무 멀면 송전탑으로 전기를 다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그 끌어오는데 도시가 크지 않으면 끌어오는 그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전기를 끌어올 이유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같이 도심에 사람들이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 곳만이 도시가 생성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의 기본이 전기구를 상하수도 도로를 했고, 가장 중요한 전기가 있어야 도시가 생길 수 있는데, 발전소를 먼저 지으려고 하면 수익성 계산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먼 데서 전기 끌어오는데 송전탑 뭐 이런 거 다 만나요. 그러면 발전소 지으려고 하면 일단 수익성 계산을 하죠. 여기 인구가 뭐 10만 명인데 100만 명인데 이거 발전소 이거 지으면 사람들이 이만큼 쓰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즉 한국으로 치면 이 신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지 미리 가늠이 되어야만 그 수지 타산이 맞기 때문에 발전소를 짓고 계획대로 주거시설, 상하수소 여러 가지 인프라가 들어오고 결국에 마지막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인프라를 사용을 하고 소비를 하는 주체가 돼서 도시가 돌아가고 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발전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소비를 해줘야. 서울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런 계획형 도시를 세울 때,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고민을 거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계획이 너무 뻔하게 딱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고, 요거 지금 하면 사람들 청약도 들어오고 막 이러지만,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크고 뭐 유럽 같은 이런 데서 인구 밀도가 좀 낮은 데들은 인프라 대 도시 이 건설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해결해 주는 게 비트코인이다. 이 얘기를 이제 드릴 건데, 자, 최 부자님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댐에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가
그죠. 수력 발전이죠. 이제 댐에서 물을 방출하면 이제 거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그 낙수되면서 이제 생기잖아요. 이때 운영하는 인건비 기타 비용 대비해가지고 전기 생산을 했는데 이 전기를 생산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근처에 도시가 있어서 송전탑 건설해갖고 이 도시에다가 전기를 팔아서 그 사람들이 많이 써야만 댐을 운영하는 인건비나 기타 비용이 효율이 맞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댐의 전기 활용도가 낮을수록 댐의 수력 발전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비트코인이 해낸 게 바로 뭐다? 댐에 소멸되는 전기 에너지를 가치로 저장하게 해주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원래 댐의 그 수력 발전의 그 전기 에너지는 원래 뭐야? 전기 에너지 생산이 됐죠. 송전탑으로 바로 보내서 소비가 안 되면 그 전기 에너지는 저장이 안 되고 소멸되잖아요. 그쵸? 전기 에너지는 소멸이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그 전기가 채굴이 돼버리면 비트코인이라는 건 채굴된 거는 하나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기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고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댐이 활용도가 생겨버리는 거죠. 댐이 원래 전기 에너지가 소멸되고 댐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전기 잘 안 쓰는 밤시간 이럴 때는 비트코인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낮이고 밤이고 사용되지 않는 전기는 소멸되는데 비트코인 저장하게 해준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 댐의 가치가 올라가고 댐 주변의 도시도 자연스럽게 부흥이 된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서 인프라 중 주요한 전기 발전소 이제 전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일타쌍피로 비트코인이 해내는 거다. 전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데 기후 조건 또는 전기 생산 효율이 경쟁력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비트코인 그 발전소를 세울 수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기에 대한 효율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발전소를 먼저 만들게 되면 그 지역의 인구에 얼마가 들어오건 상관없이 먼저 비트코인 생산으로 발전소가 존재할 이유를 만들어주게 된다. 이게 바로 발전소나 인프라대 도시가 서로 약간의 딜레마 갖고 있는 부분을 비트코인이 해결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 주변에 전기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다른 인프라도 생기게 된다. 그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한 비트코인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글의 이제 진짜 핵심의 주제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관통하는 인문학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가지실 수 있는 글을 좀 이야기 드리면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작업증명 코인의 우리가 개념은 알았잖아요. 블록체인의 개념. 세상의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이 저장을 하는 개념에 대한 걸 우리가 이해를 했죠. 자, 그래서 작업증명 코인들이 블록체인 세상에서 갖는 의미를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작업증명이라는 것은 매우 근원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 작업증명이라는 이 자체가 되게 근원적이다. 그래서 이 개념 우리가 공부를 계속했죠. 이 세상은 모두 에너지라고 우리가 늘 배워왔죠. 태양의 에너지. 뭐죠? 열과 빛 에너지 형태의 복사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패널 하면은 태양 에너지를 해서 전기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땅의 에너지. 땅은 뭐죠? 태양의 이 열 에너지나 여러 걸 받아가지고 땅에 있는 여러 광물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식물로도 올라오고 그 땅에 있는 광물들 그게 바로 미네랄이죠. 그리고 바다 에너지 그것도 역시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이제 혈액과 같고 인간의 뼈와 살 뭐 이런 거는 땅과 같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태초에 하나의 빛에서 이루어진 우리들의 에너지 이건 영혼입니다.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면서 거대한 하나였던 우주가 뻥 터지면서 신이 여러 가지로 분산돼서 우리 영혼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래서 우주신 결국 거대한 빛이다 에너지다 이걸 우리가 그동안 한 1년 동안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 작업증명에 대한 에너지의 얘기를 해보면 모든 거 에너지라고 했죠. 인류의 돈은 원래 우리 뭐였어요? 골드였죠. 금 그렇죠? 금은 지구 에너지가 담긴 여러 광물 중에 하나죠. 태양 에너지가 내려와서 땅의 광물 중에 해서 그 중에 여러 광물 중에 하나인데 그 광물 중에 하나를 인류가 빛나고 희귀하기 때문에 인류의 돈으로 지정을 했죠. 그렇죠? 그냥 뭐 구리나 이런 것보다는 보기에 금이 더 좋고 그 다음에 금이 더 귀하고 물론 구리도 산업에서 엄청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활용도로만 따지면 뭐 금보다 어떤 게 더 뛰어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인류가 정한 건 빛나고 희귀하기 때문에 지구에 에너지가 담긴 여러 광물 중 하나 골드를 바로 정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인식의 문제인데 다음 금 이야기로 돌아와서 금 역시 에너지고 그 금을 서로 직접 교환해서 쓰던 것이 금동전 화폐고 그죠? 돈을 더 찍고 싶어서 금동전을 녹여서 구리랑 섞어서 더 많은 구리가 섞인 금동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또 결국 인플레가 일어나서 제국이 망하고 했던 게 인간의 역사죠.
이게 로마였죠. 그죠? 로마인들이 모네타라는 조폐소를 차려서 돈을 많이 찍어냈는데 이 이름이 바로 영어 단어 머니에서 유래가 됐다. 모네타가 이렇게 유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금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여러분들 너무 부담이 돼서 금덩어리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뭐 살려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됐다. 나중에는 큰 돈 거래하는 게 그냥 금 보관증으로 금 보관증을 서로 써줬는데 그 금 보관증을 맡아주는 데가 은행이죠. 이게 최초의 은행이었고 여기서 보관증을 서로 교환하면서 갔던 게 종화협회 역사 중에 하나다. 뭐 중국 같은 경우 또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이 1970년대 때 닉슨 대통령이 근본인재 파기 선언을 했죠. 그래서 더 이상 미국 달러는 위에서 이야기한 금으로부터의 고리를 끊어내 버렸어요. 그렇죠? 진짜 미국 정부 신뢰에 기반한 바로 종이화폐로 전락을 했죠. 이때부터 인간의 금융 엘리트와 정부들의 탐욕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탐욕이 시작됐냐? 더 많은 부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빠르게. 자, 그래서 그렇게 경제 성장과 정부들의 탐욕에 의해 따라 돈은 무한히 찍혔죠. 왜냐? 근본이었다면은 돈 찍는 속도가 제한됐을 거예요. 왜냐면 금을 다 나라 창고들을 어디에 보관을 하면서 그만큼 돈을 찍어야 되니까 그동안에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도 금이 있어야지 돈을 찍어 전쟁을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금을 그만큼 못 만드니까 당장에. 그러니까 금은 인간들이 인류가 탐욕에 빠지지 않게 절제해 줄 수 있는 제약을 갖게 해주는 그 마지막 제한 장치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본이 제가. 그랬는데 그거를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끊어내고서 엄청나게 전쟁도 하고 모든 것들 그들의 원하는 판을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됐다? 코로나 코땡땡 사태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종이돈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처럼 이 시대 이후로 사람들이 근본지가 파괴된 이후로 사람들은 더 많은 초기업들이나 더 많은 소수의 기득권이 부를 다 빨아들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찍어 가져가잖아요. 근데 돈이 더 많이 찍히면 그 같은 양만큼만 비율대로만 가져가도 압도적으로 그 비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율은 뭐 똑같다고 해도 점점점 그 돈의 그 압도적인 힘에 따라서 더 많은 그 소수가 돈을 찍어낸 그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찍어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암호화폐 시대로 이제 넘어가 보자. 현재 과도기지만 5년 이내 암호화폐는 주류 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하죠. 자, 그러면 이제 작업증명 시대에 갖는 의미에서 작업증명 이제 시대, 이 작업증명이 이 시대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위에 이제 공부를 좀 했고, 자, 가장 처음 우리는 모든 걸 에너지라고 공부를 했죠. 그렇죠? 아까 모든 건 에너지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돈도 금인 지구의 광물 에너지라고 했죠. 그렇죠? 인류 최초의 돈, 금 에너지죠.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개념은 인위적이지 않고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금은 아까 근본위에서 우리 인류의 탐욕을 막아주는 마지막 그 제한장치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개념은 인위적이지 않고 제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정 마구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종이돈은 뭐다? 정부의 신뢰 기반에서 무한정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이 아무리 무한히 채굴 된다라고 해도 지구를 뭐 계속 파면 나온다고 해도 결국 근본이 죄였다며 하면 지금처럼 무한히 돈을 찍을 수 없었던 것처럼. 왜냐하면 금채굴이 그만큼 막 무한히 찍어내면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인류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 그레인 리셋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정부 신뢰에 기반한 달러 1탄과 기존에 이제 달러 1탄입니다. 여태까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정부 신뢰에 기반한 달러 2탄을 찍는다면 뭐 1대 100 비율로 해갖고 찍어요. 이러면 돈의 가치를 전환한 다음 세상이 폭동이 일어나겠죠. 사람들이. 내 돈이 새로운 돈에서 100분의 1이 되고 부자들은 뭐 이미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자산을 흡수해 나가고 이러면 다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달러 2를 그냥 신뢰에 기반한 종이돈을 찍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종이돈의 신뢰 시스템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뭘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인류 최초의 돈인 에너지 기반의 돈, 금 기반 이런 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들은 근본위제를 폐기한 수십 년 동안 속도 제한을 풀고 그들이 미친 듯이 부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 세상이 부를 독점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미 부는 모든 게 다 세상의 0.000 몇 프로가 모든 부를 다 갖게 된 시스템으로 이미 끝났다. 그 시스템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에너지 시스템, 금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독과점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부가 독점이 된 지금 그들은 다시 인류 최초의 돈 시스템 에너지 기반 돌아가려고 하는 거다.
종이화폐는 에너지 기반이 아닌 신뢰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의 신뢰 기반 찍죠. 무한정 찍으면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미 무한정 찍었죠. 신뢰는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불을 독점한 그들이 에너지 기반 화폐가 바로 작업증명의 암호화폐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게 나오는데, 이미 불을 독점한 그들이 다시 에너지 기반 화폐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신뢰 기반 무너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부의 독점은 이미 종이 기반, 신뢰 기반 화폐에서 다 이뤄냈고, 그 다음엔 다시 사람들이 패닉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 기반 화폐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에너지 기반 화폐가 다시 옛날로 치면 달러에다가 금을 패깅을 해갖고 근본이제 달러를 찍는 시스템은 예전이고, 그건 1970년대고, 지금은 달러에다가 금을 연결하는 근본이지가 아니라 작업증명으로 세상의 그 에너지를 코인으로 전환하는 바로 작업증명 암호화폐다. 그러니까 1970년대 그 전에 했던 근본이제가 지금은 작업증명 암호화폐가 바로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을 앞으로의 돈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비트코인 그리고 작업증명 코인들의 경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데, 비트코인은 무에서 유가 창조가 안 돼요. 내가 고생하고 에너지 들인 만큼 채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코인을 찍어낼 수 없죠. 작업증명은. 비트코인은 내가 신뢰한다고 해서 어떤 정부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좋다 100만 개 찍고, 이거 안 됩니다.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그 모두가 공평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 못하면서 채굴을 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쓰면서 그만큼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라는 건 뭐냐면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생산하는 결과물이다. 그죠? 전기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아까 모든 거 에너지라고 했죠.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이 자연의 이 법칙에 따른 그 에너지가 결국에 돈으로 전환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무에서 유를 작업증명 코인이다. 그래서 맞다. 인류 최초의 돈, 금과 다를 것이 없다. 바로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작업증명 무에서 유가 창조가 안 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찍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금융 엘리트들이 세상에 독점을 하는 이 시대를 끝내고 다시 에너지 기반으로 돌아갈 때 근본이제로 어떻게 돌아갈까 고민하다가 그 근본이제도로 돌아가는 그 방법을 작업증명이라는 이 방식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업증명은 무에서 유가 안 만들어지고 내가 고생한 만큼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금을 채굴해서 금괴 모양을 만드는데 결국 에너지가 드는 것처럼 작업증명 코인은 이렇게 붕괴되어가는 신뢰 기반 종이 시스템에서 다음 금융 시스템인 에너지 기반 인류 최초의 돈, 금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시대를 넘어가는 처음 포탈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작업증명 이 코인은 종이화폐 시스템에서 다음 시스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레인 리셋을 하고 다음 시스템 넘어가는데 이게 바로 에너지 기반 시스템 넘어가는 거예요. 기존의 근본이제로 넘어가는 거죠. 근본이제가 에너지 기반 코인인 거예요. 돈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금은 무한정 못 찍으니까 그거에 만큼만 돈을 찍게 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가치를 해서 정부한테 신뢰를 줬지만 그게 익숙해지니까 정부가 그 권위를 바탕으로 그걸 깨버리고 정부의 신뢰만을 기반으로 한 종이돈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붕괴가 될 만큼 돈을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뭐다? 다시 에너지 기반 근본위로 돌아가는데 그게 때마침 AI 시대의 돈인 블록체인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작업증명의 코인은 이 시스템,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차원문 같은 존재다. 자, 그러면 작업증명이 아닌 코인들은 대표적으로 리플 XRP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 찍어냈죠. 리플사 어디서 찍어내갖고 그 개인들이 찍어내갖고 리플사한테 넘겼는데 생성될 당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코인들은 다 가치가 없는 거냐? ICO 한 이런 코인들이나 이런 거 다 가치 없냐? 먼저 견해부터 밝히면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역할이 있는데 얘기를 이제 해보면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XRP 코인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 비트코인 같은 작업증명 코인들은 에너지 기반 화폐 시스템을 넘어가게 해준 차원문 같은 역할이라고 했죠.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신뢰 기반의 종이화폐 시스템을 에너지 기반 암호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고, 왜냐하면 결국에 모든 건 명분이고 이 종이화폐 시스템에서 결국에 근본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되는 시스템의 역할을 해준 게 비트코인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이 대부분이죠. 비트코인 같은 작업증명 코인이 갖고 있는 한계는 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이게 있죠. 작업증명과 탈중앙화는 뭐냐면 결국에 탈중앙화, 중앙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이로 인해서
거대해진 인류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시스템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단점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이제를 포기할 때도 사실상 인류가 더 빠른 성장을 포기하고 그냥 좀 더 완만하게 풍요 속에서 적당한 시대를 즐겼으면 되는데 전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탐욕의 판도라 상자를 연 게 근본이제를 폐기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원래 태생 자체가 탈중앙하기 때문에 이미 당시에도 인류가 근본이제를 포기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 시기에는 근본이제로 해서 돈을 찍기에는 세상을 극복하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인류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이제를 포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비트코인이 탈중앙하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점이 없는 완전히 무결한 그런 코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인류가 사용하기엔 너무 느리고 시스템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또 모든 건 다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엘리트들은 바로 여기 나오는데 작업 증명의 코인들이 시대를 전환하는 포탈 같은 존재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코인들이 시대를 종이화폐에서 코인 시대로 암호화폐 시대로 전환하는데 포탈 같은 존재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전환을 해야 되니까 실제 금융 시스템을 바꿔질 코인들은 작업 증명이 아닌 그들이 완벽히 컨트롤 가능한 형태로 준비한 리플 XRP나 스텔라르맨, 헤데라, 알고랜드 수많은 이런 코인들, IC1 코인들 중에도 이미 유틸리티가 있는 코인들이 현재 은행권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로 채택을 한 거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속도가 빠르다는 그 이유는 거래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가 그들이 정해진 몇몇 곳에서 그걸 해내기 때문인데 바로 이게 뭐다? DLT 분산 원장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중앙 서버 방식에서 농협은행 예전에 해킹당한 것처럼 카카오센터 문제 생기면 카톡 서비스 중단됐던 것처럼 중앙 방식이었지만 DLT는 뭐냐? 복제 공유 및 동기화된 디지털 데이터 대한 합의 기술로 여러 사이트나 여러 국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서 관리하고 있어요. 헤데라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 또 어디 기업들 다 나눠서 이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분들 다 털지 않는 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지구에 큰 운석이 충돌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그들이 채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작업 증명은 포탈로서의 역할만 해주고 실제 세상에 굉장히 거대해진 인류가 사용하기엔 빠른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거에는 맞는 코인 시스템은 이런 것들인 거예요. 중앙화되지 않은 거, 적당히 분산된 거, 그러니까 완벽히 탈중앙화된 거는 사용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목록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우리 좋아요 한번 좀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목록화하고 있는 없음새벽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불소통 방송 이제 잃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 증명 방식 코인들은 우리의 은행 시스템, 그러니까 작업 증명 방식 코인들 위에다가 우리의 은행 시스템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은행 출금 하나 하는데 카드 한번 결제하는데 수많은 채굴창에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대략 한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이건 불장 언어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수수료는 2021년 4월 기준 한 $60가 적용돼요. 그럼 10,000원짜리 사는데 밥 한 번 먹는데 $60 어떻게 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느릴 것이고 또 비트코인 그 맥시 분들 중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세상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빠르죠. 하지만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뭐냐면 그냥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매번마다 블록을 생성을 해갖고 거기에다가 검증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결제 채널을 하나 따로 오픈을 해갖고 오프체인에서 비트코인 소액 결제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할 때만. 그러면 뭐다? 국가들 간의 대용 송금, 기관들 간의 송금, 카드사 시스템, 여러 가지 이런 데는 적합하지가 잘 않은 거죠. 그렇죠? 왜냐?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탈중앙화잖아요. 애초에 태초의 성질 자체가 탈중앙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작업 증명 방식은 더 이상 덜어낼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진짜 최고의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것이고 그렇기에 중앙화된 현대 인류 시스템에는 맞지 않는 거다. 이는 세상 이치와 같다.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 장점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덜어낼 수 없을 만큼 완벽하다는 것은 기능이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거다. 그렇죠? 탈중앙화는 말 그대로 중앙에서 벗어났다는 건데 어떻게 중앙화된 현재 시스템에 맞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작업 증명 코인들의 역할은
신뢰 기반 종이 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에너지 기반 암호화폐 시스템으로 시대적 전환을 하는데 그 역할과 명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시대를 광통하며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주는 차원문 같은 역할이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싶다. 그래서 리플 XRP 같은 애초부터 발행되고 에너지 기반 작업 증명 코인이 아니었던 것들은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왜냐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죠. 에너지 기반 비트코인들은 그만큼 내가 에너지를 써서 채굴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리플은 어떤 개인들과 회사가 이런 코인들을 그냥 찍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 기반 시스템 관점으로 보면 투앤의 에너지가 1대1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그냥 찍어낸 신뢰 기반의 정보의 돈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리플사가 1000억 개 찍어내서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무에서 유를 찍었네? 정보 종과 뭐가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무에서 유를 찍어낸 그 신뢰 기반의 정보 돈 같은 것들을 왜 은행 시스템들이 다 계속 사갈까? 라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달러는 어떤가, 원화는 어떤가 생각하면 에너지 기반의 돈인가 하면 결국 답은 똑같아요. 우리가 경제 지탱하고 있는 달러, 우리가 에너지 기반 돈 아니면 달러도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달러 시스템에 살고 있고 달러 소중하잖아요. 누가 지금 10,000달러 주고 100,000달러 주면 안 가질 거예요. 그렇죠? 서로 갖겠다고 난리죠. 결국에 종이 기반의 신뢰 기반의 돈이지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는 소멸되고 있긴 하지만 이건 가치가 있는 거고, 결국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부여하느냐의 관점인데 시스템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뢰 기반으로 한 종이돈을 가지고 에너지를 구매하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탈중앙화를 외치지만 세상은 중앙화에서 살짝 덜 중앙화된 형태로 업그레이드 될 거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수년 동안 얘기하지만 비트코인도 중요하지만 비트코인 외에 비트코인이 모든 세상을 다 못 바꾸기 때문에 이미 세상은 우리가 중앙화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우리는 외치는 비트코인으로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건 블록체인의 세상을 여는데 포탈 같은 존재고, 왜냐하면 세상에 에너지를 끌어와 갖고 그 에너지가 가치 있다고 증명을 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상은 실제로는 빠르게 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살짝 덜 중앙화된 거, 마치 뭐다? DLT인 거죠. DLT, 분산원장 시스템. 그래서 기득권들은 아나키즘 사상을 원치 않는다. 아나키즘이라는 뭐냐면 아나키라는 거는, 아나키 상태라는 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배자가 없는 상태. 그들은 그들이 기득권과 지배를 하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자가 없는 세상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살짝 덜 중앙화된 상태를 원하지. 비트코인으로 모두가 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탈세가 어떻게 되는지, 세상의 정부가 다 무너지고 비트코인으로만 다 거래하는 이런 완벽한 탈중앙의 세상을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비트코인은 그 역할을 하고 통제가 가능한 살짝 덜 중앙화된 DLT 기반의 저런 리플 XRP라든지 수많은 코인들과 같이 양립을 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리플 XRP 같은 에너지 기반이 아닌 코인들도 지금 우리가 사용 사례가 너무 많은 달러가 가치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결국 효용성, 즉 유틸리티 사용 사례가 많아지면 결국 가치가 있다고 말할 거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냥 1000억 개 그냥 찍어냈던 저 리플 XRP 은행에서 많이 쓰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계속해서 효용 사례가 있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도 작업 증명이었다 지금 이제 지분 증명으로 바꿨죠. 이렇게 되면 결국, 왜냐면 이더리움 비탈릭이 작업 증명이었던 코인을 왜 갑자기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했을까요? 무한히 생성되는 이더리움 방식으로 왜 바꿨을까? 그걸 생각해보면 결국에 이런 미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리플 XRP와 스텔라, 폴리곤, 폴카다, 톤코인, BNB, 이더리움 이런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사용 사례를 만들고 있고 그 가치를 점점 인정받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결국에 세상은 작업 증명 코인과 그렇지 않은 코인들이 양립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간다. 그래서 작업 증명 코인과 리플 XRP 기타 코인들이 양립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고, 이게 바로 그랜 리셋 금융 대격변의 세상이다. 그래서 작업 증명 코인은 무너져가는 신뢰 기반의 종이 시스템의 세상을 종식하고 다시 인류 태초의 돈인 금처럼 에너지 기반으로 다시 전환해주기는 차원의 문 같은 역할을 해주고, 리플 XRP 같은 DLT 시스템의 코인들은 새로운 시대에 편리하게 인류가 금융을 팽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시스템의 코인들이 부여해준 디지털 공간의 가치를 거의 무료로
무료로 하나의 통합 원장을 통해서 아까 인터레저 프로토콜이죠. 이런 거 애플에서 쓰는 거 이런 통합을 해서 빛의 속도로 V의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리플 XRP 같은 코인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류가 근본이제에서 결국에 인류의 팽창을 위해서 선택했던 근본이제 폐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지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팽창을 하고 나서 다시 인류의 그 종이 기반에서 신뢰 기반 돈에서 에너지 기반, 인류 태초의 돈 기반으로 전환하는 걸 비트코인은 쿠션을 한번 해주고 결국에 다시 팽창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 그 비트코인의 제한적인 탈중앙 시스템을 그 정도에만 역할을 이용을 하고 실제 팽창을 하는 시스템은 이런 리플 XRP나 수많은 이런 DLT 분산 원장 코인들, 중앙화된 코인들이 하는 역할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코인의 방식, 작업 증명과 그 외 코인들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